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새해를 맞아 새해 결심, 운동으로 세우시고 실천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과도한 운동, 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충격에 가장 약한 부위하면 무릎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무릎에 약이 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실내 자전거 혹은 평지 걷기, 수영 등은 무릎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새해 운동 종목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뭘 해도 안 낫는 관절 통증, 근본적인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보시죠. 무릎이나 어깨 관절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시청자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너무나 추워지고 또 새해를 맞아서 뭔가 제일 먼저 챙기고 싶은 것이 그래도 건강이실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가장 많이 아파하는 부위가 관절입니다. 그래서 또 무릎이나 어깨 쪽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실 텐데요. 내 평소에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낫지? 어깨나 무릎이나 이런 쪽의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시간 내서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 도움 받아보시죠.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무릎이 아닌가 하는데요. 원장님, 이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무릎이라는 것은 그 허벅지뼈와 그 종아리뼈가 서로 만나는 부위인데 이 무릎 관절이 무릎이 이제 서로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무릎에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치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길이 부드럽게 차가 달릴 수 있듯이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로 연골이라는 부분이 매끈하게 잘 펴져 있어야 이게 무릎이 부드럽게 구부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밖에도 연골과 연골 사이는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점프를 하거나 달리거나 뛸 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무릎과 무릎 관절이 이제 막 뛰거나 비틀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이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인대라는 조직입니다. 이 힘줄과는 달리 인대는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라서 십자인대나 측부인대가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무릎에 안정감을 주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중요한 조직들이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손상되거나 다치기 시작하면은 무릎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각각의 부위 조직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위가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이제 무릎의 대표적인 질환 하면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이제 약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 어떤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이나 가거나 정형외과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찍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네.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관절염의 단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왼쪽 끝사진처럼 안쪽과 바깥쪽이 비교적 균일하게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는 정상 관절을 1기라고 보통 한다고 하면 이제 2기나 3기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안쪽의 간격이 한 75% 아니면 50%로 감싸두게 된 거를 2기나 3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2기나 3기일 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적절하게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4기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참다가 또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결국은 4기까지 가게 되는데 이 오른쪽 끝 사진처럼 심각한 사기도 있지만 뼈가 닿을 듯 말 듯한 거의 맞닿은 듯한 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안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사기 정도까지 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술까지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 단계에서 빨리 관리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기 사진 보니까 이제 뼈의 변형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가급적 이제 3단계, 2단계, 앞 단계로 좀 당겨서 미리부터 잘 관리하고 치료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단계별로 치료 방식이 좀 달라집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료실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좀 간단하고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빨리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질환별 단계별로 무릎 관절염이 1기일 때는 비교적 간단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나 그런 치료, 도수 재활 치료로 충분히 예방하면서 운동법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2기나 3기 정도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걷거나 걸을 때 좀 통증이 오고 계단을 좀 무서워하게 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땐 좀 관절염 2기나 3기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 이때 그냥 단순히 뭐 동네에서 그냥 연골수 하나 맞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안 좋거나 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비수적인 치료법으로 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거나 자가골수 농축 주사 치료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대 강화나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또 너무 늦게 와서 4기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4기라고 해서 인공관절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네. 한 번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 무릎을 좀 더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법 중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본인 무릎을 살려드리는 여러 가지 또 수술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경험 많은 의료진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집에서 이제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혹은 유튜브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수술하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러면 안 된다더라, 큰일 난다더라. 이게 잘 지레 겁을 먹고 맞습니다. 통증을 꾹꾹 네. 참고 병원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문의 꼭 찾으시면 분명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비수술 치료법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사 치료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이제 세포의 증식이나 재생을 좀 촉진한다는 증식 주사 치료, 그 원리가 궁금해요. 네. 아까 저희가 무릎 관절 구조를 봤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무릎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이 감싸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릎도 통증의 원인이 거의 한 7, 80%가 인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통증을 잡고 또 통증이 쉽게 재발하지 않게 위해서는 인대를 튼튼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부위에 인대에 염증이 생겼고 이게 이제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또 어떤 충격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인대에 다친 부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염증이 생겼는지를 알고 그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주사를 고농도로 투여하면서 제대로 된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유발했다가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조금 하루 이틀은 좀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놀라지 마시고 이 시기를 조금 지나면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조직이 재생돼서 와.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치료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아주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일시적인 통증 감소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근육이나 인대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증식 주사입니다. 원장님, 주사 치료니까 우선 간편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네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주사요법은 당일날 바로 치료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상처가 생기거나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바늘 자국만 있어서 통증이나 흉터가 남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증식 주사에 대한 안전성,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어떤 검사를 하든 이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주사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번만 일회성이냐, 잠깐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꾸준하게 치료했을 때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증식 주사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 살펴볼게요. 58세 비교적 굉장히 젊으신 남성분이십니다. 증식 주사 맞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계단을 내려갈 때 많이 걸을 때 또 이게 자꾸 무릎이 쑤시고 조금 붓는 느낌, 또 이게 쑤시고 오금이 땡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평소에 이제 10번 이제 동네에서 이제 열심히 연골사를 열심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도대체 이게 더 뭔가 더
심각한가 그래가지고 다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왼쪽 사진처럼 이게 시술 전에 MRI를 찍었는데요. 네네. MRI를 찍게 되면은 그 왼쪽 사진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 약간 염증이 있으면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하얀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원래 약간 옅은 회색빛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주사 증식 주사를 한 5회 정도 시행했더니 시술 후에는 그 하얀 염증 부분이 가라앉고 이제 정상적인 연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절염의 진행도 막고 통증도 잡고 더 이상은 이제 물차거나 붓는 느낌이 없었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